아마도 여기 계신 저희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비대위에 참여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출마 여건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출마를 한번 고민하고 있었던 제가 결국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때부터 사실 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고민은 이거 분명히 통진당 부활을 위해서 통진당 세력 혹은 통진당 연대 세력이 관악을 해서 승부를 걸 텐데 그리고 그 승부수는 아마도 막판에는 이정희 후보가 직접 나와서 TV 토론을 흐짓고 다니면서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을 선동하고 박근혜 정권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정희 후보와 맞서서 같이 TV 토론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논리력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 저는 사실 그런 정도 고민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지역 일꾼론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에서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고 3년 전에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물을 정도로 고민을 한 끝에 오늘 여기서 발표할 제 생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권의 야합이 자꾸 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제 파악하실 텐데 여당의 아주 이상한 행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당 대표의 당시 비대위원장이죠. 8억 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직접 함구령을 내려서 대변인의 비판까지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치 매체 15년 동안 운영하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 두 번째, 정부에서 그토록 입법해달라는 경제 관련 입법, 민생 입법, 그 입법이 반드시 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정부가 작년부터 요청하고 있던 경제 입법이 계속 좌절되고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됐고 4월로 넘어간 반면에 야당이 추진하는 세금 파퓰리즘 입법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이 논쟁도 없이 바로바로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당이 정부 입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의 생색내기 세금 퍼쓰는 입법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우리 원내대표 선거 이후 지금 여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증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지금 여당 대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헛갈릴 정도로 이분들은 대선 치를 때 어디 계셨던 분들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대선 때 어디 있었습니까? 박근혜 캠프랑 같이 해서 대선 공약 똑같이 해놓고서 마치 다른 당에서 온 사람처럼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야당보다 더 세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야가 대치하면서 5개월 동안 입법 하나도 안 하더니 갑자기 또 둘이 손잡더니 졸속 입법들을 막 퍼부으면서 연말정산도 문제가 터졌죠.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입법하자마자 또 개정한다고 난립니다. 정상적인 국회, 이른바 여야가 책임을 지는 저런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에 무슨 모종의 거대한 야합의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야가 목표하는 최종 저들의 목표는 총선 전에 이원집정제라는 말이 붙을 뿐이지 사실상의 내각제 개헌을 해치우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둘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여당의 아주 이상한 행태들, 제가 정치매체 15년 하면서 여당 취재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행태들의 결국 그 목표는 총선 전이 중요합니다. 총선 전에 권력구조를 개편해서 지금 저들은 제왕적 대통령을 합격하지만은 실제로 제왕적 국회의원 300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내각제로 완전히 권력 나누기 판을 해먹겠다는 그 야합의 판을 한창 벌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입장, 장외에서 애국운동을 하고 논객으로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박근혜 정권이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도울 거 덮고 비판할 거 보강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좀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도울 거 덮고 잘못한 거 비판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그렇다 치고 새누리당의 목표가 총선 전에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각제 야합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대화나 비판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저들은 주로 야당 원내대표 입으로 나옵니다. 개헌 정적수인 200명을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야당의 우윤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전에 이원집정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총선 때 국민투표로 붙여서 해치우겠다. 이미 스케줄까지 지금 다 밝혀놨고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론이 밀어달라고 요청했고요. 최근에 김경재 홍보특보를 지용해서 첫 취임 일성이 개헌론이 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당은 전혀 개헌론을 멈추지 않고 이재호 등등, 유승민 등등 여전히 개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청와대와 관계없이 개헌을 해치우겠다. 저는 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17년이 대선인데 2017년 대선 때 개헌하면 되지 대체 왜 총선 전에 반드시 개헌을 해치워야 되겠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이번 19대 국회 구성될 때 어느 당도 개헌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 민의에 개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19대 국회 임기 때 개헌하지 않고 다음에 해도 2016년, 2017년 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이때 개헌을 공약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출마와 관계없이 19대 국회에게 요구합니다. 개헌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특히 여당 이번 국회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개헌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저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120조가 넘어가는 조항으로서 굉장히 깁니다. 단순히 권력관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권 문제, 주권 문제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조항 중에서 현 시대에 안 맞는 조항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연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겁니다. 저도 연구할 겁니다. 각자 연구해서 이 조항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총선 때 연구 결과를 내서 그걸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가장 많은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안 갖고 그 중심으로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데 이걸 하지 않고 아무런 국민적 동의도 없이 200석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개헌을 해주겠다. 저는 이거는 정권 탈취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여야가 오직 나눠먹기식 개헌에만 집중하니 통진당 해산의 본래 취지인 종북 세력 완전 척결이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백주 대낮에 한국의 최대 유관국인 미국의 리퍼트 대사가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이 테러 양상은 우리 시각이 아니라 미국인의 시각으로 봅시다. 미국도 가끔가다 주로 중동 등에서 테러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사가.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지하에 있는 테러 조직이 움직여서 벌이는 일입니다. 이번 테러 사건 보십시오. 김기종이라는 인물이 통일부라는 정부기관의 공식위원이었습니다. 민주평통이라는 역시 정부기관의 공식위원이었습니다. 미나협이라는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의 정부기구의 정식 회원으로서 초청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테러가 지금까지 어디 있습니까?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신뢰를 인정한 사람이 초청장 들고 와서 칼부림 벌인 겁니다. 자, 미국이 볼 때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겉으로야 한미동맹 영리없다 얘기하지만은 아마도 뻔한데 제가 그래도 카투사 출신으로서 미군 군대 조직은 좀 압니다. 정말 이 해괴한 테러 유형에 대해서 바로 연구팀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정부기관의 공식 초청장 들고 와서 테러 저지르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건가? 예를 들면 다음 달에 뭐 통일부 행사 있다. 미 대사가 가서 축사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 자문위원 전문위 한 몇천 명 되는데
그 안에 김기종 같은 종북 세력이 얼마나 있을 줄 알고 위 대사가 함부로 통일부 행사 갈 수 있습니까? 우방국 정부기관의 행사 때 우방국 대사가 못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역시 우방국인 일본 대사의 테러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초청장을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통일부, 민주평통, 민하협 등등을 위원들, 회원들 전수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반미 활동, 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던 사람, 단체들 다 석관해야 됩니다. 박수!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뭐하는 나라인데 정부에서 공식으로 위원한 위원들이 막 테러 저지르고 다니고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그걸 정부가 하기 전에 먼저 여당이 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는 이걸 종북이라 부를 거냐 테러냐 부를 거냐 제가 볼 때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말장난하고 있어요. 누구 한 명 구체적으로 통일부면 통일부, 민하협은 민하협, 민주평통 민주평통 어떻게 개혁할지 논의하지 않고 종북이라 부르자 테러라 부르자 하지 말자 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둘이서 쥐만 되면 개헌을 야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 가지고 싸움판 크게 안 벌리고 대충 국민들 눈속임에서 넘어가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절대 종북 척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도 이 여야에 맡겨놓으면은 이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 그대로 묻히고 서로 말장난하다가 지역싸움하다가 끝날 겁니다. 자, 저는 아직도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제가 지난해 책을 펴냈었는데 제 꿈은 아시아에서 그래도 좀 가치 있는 미디어를 만들겠다고 제가 15년간 대학 때부터 미디어 창업을 해서 15년간 매체 사업만 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대표이사는 선관위에 하도 압력이 심해서 그만뒀지만 여전히 미디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선거 나간 다음에 그 반장선거 때 제 상대 후보가 막 사탕 나눠주는 거 보고 야 이런 선거는 나하고 안 맞는다 해서 선거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반장선거 5학년 때 이후로 이런 제가 관악을 물론 저는 뭐 서울대 다닐 때 관악을 해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살았던 지역구긴 하지만 잘 아는 곳은 아닙니다. 솔직히 해서 관악을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무소속으로 나간다. 3개월 전만 해도 꿈도 안 꿔본 일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저 둘이 총선전에 해치울 개헌야합 저지 또한 종북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관악을이든 광주, 서울이든 성남 중원이든 단 한 명이라도 없다면 저라도 나가서 국민들에게 현 정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자칫하면은 헌정이 무너지고 다시 종북 세력이 날뛰면서 한미동맹이 파괴될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저 한 명뿐이 나면 저라도 나서겠습니다. 다만 저도 제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주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선대위를 꾸려야 되고 후원회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분들과 상의해서 출마 입장은 조속히 다음 주 정도로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애국진영의 뜻을 담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사실 관악선거 얘기는 안 했는데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